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주 평범한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고혈압 약에 부작용은 없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 그랬더니 자기 신랑이 중풍이 엊그저께 맞아서 지금 굉장히 불편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런 제기랄. 일단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 상태가 좋지 않거나 혈관 내에 이런 혈전이 많거나 하는 상태를 얘기하고, 근데 고혈압 약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피를 묽게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다. 또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순환 장애다. 그래서 혈관 내에 노폐물이 많거나 혈액이 혼탁하거나 또 떠다니는 혈전이 모세혈관을 막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고혈압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묽게 하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고혈압 약을 한 번 먹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데 꼭 그런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왜 의사들은 고혈압약을 한 번 먹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운동을 안 하니까 혈압을 낮추게 하는 어떠한 조치를 안 하고 약만 타서 먹으려고 하니까 혈압을 내릴 수가 없지. 그러니까 간 속에 들어가서도 약을 먹어야지. 죽는 순간까지 이걸 먹고 죽어야 돼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혈압 환자가 약을 통해서 어떤 혈압을 낮추려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이나 식습관을 가지고 본인이 노력한다면 고혈압 약을 끊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했냐면 혈압약을 먹으면 성욕이 감퇴되는가요? 이것이 사실인가요? 물어봅니다. 혈압 강화제, 안정제, 항우울제, 부정맥 치료제처럼 고혈압약이나 심장병 치료제도 성적 욕구와 성적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또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는 말초혈관 질환이 병행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발기부전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상담 후에 원인을 찾고 치료하도록 하고, 또 성기 주변은 전부 다 모세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면서 발기부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혈압약 복용 후에 어지럼증이 생기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보통 혈압약은 140에 90 이상이 됐을 때 혈압약을 처방하는데, 우리가 병원에 가거나 혈압계, 의사, 간호사만 보면 혈압이 오릅니다. 약 5 내지 10 정도 오릅니다. 이걸 백이 고혈압이 합니다. 백의 고혈압, 백이 고혈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5 내지 10 정도 오르면 그거에 맞춰서 혈압약을 주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혈압약은 병원에 가서 잴 것이 아니라 집에서 서너 번 이렇게 재서 평균치를 내는 것이 가장 정확한 혈압 측정 방법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혈압약을 두세 가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먹고 있는데 별 문제는 없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혈압약을 우리가 복용하는 목적은 여러 장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목적으로 이 혈압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140에서 90 이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130에 8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기까지 두세 가지 약을 복합적으로 먹는 이유는 한 가지 약으로 이 정도 밑으로 혈압을 낮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세 가지를 약을 먹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운동을 해서 혈압을 낮출 생각을 하고,
체중을 줄여라 하는 게 답입니다. 네 번째는 혈압을 재보니까 좌우측 혈압이 다른데 이건 왜 그런가요? 대개는 좌우측 혈압이 10 이하가 비교적 정상입니다. 아주 좋은 사람은 3 이하 차이 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서양의학적으로는 10 이하가 정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우측 혈압 차이가 7 이상이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런 그 심계항진, 협심증, 부정맥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10 이상이면 중풍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좌우측 혈압 중에 혈압이 높은 부분은 그 부분에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혈압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30 정도가 높습니다. 좌우측 혈압을 재보면 수축기 혈압이 30 이상 차이 나는 사람들은 조만간에 이런 중풍이나 뇌출혈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보면 됩니다. 그러면 혈압약을 끊는 방법은 없나요? 라고 이렇게 또 쉽게 끊는 방법은 없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약을 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혈액순환 장애가 무엇인지 그걸 먼저 찾아서 그걸 해소시키도록 노력하는 게 먼저입니다. 혈액순환 장애를 해소시킬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편안하고 즐겁게 생활하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르는 혈액순환, 이 혈관이 수축이 느슨해지면서 혈관에 탄력성이 생겨서 혈압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복부 지방, 복부 내장 지방이 점점 쌓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이런 호르몬이 위에 오르면서 이렇게 코르티솔이 지방, 내장 지방을 축적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복부 지방, 내장 지방이 자꾸만 축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이 축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즐겁고 활기차고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체질에 맞는 생식을 하자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생식을 하면 혈액이 맑아지고 정상 체온을 유지할 수 있고 고른 영양을 공급하기 때문에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력을 보강할 수 있고 노폐물 배출이 아주 쉽게 빨리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기 때문에 혈압을 낮출 수가 있다. 일반적인 이러한 식사로는 먹는 양이 많습니다. 영양 섭취가 많은 반면에 에너지 소비가 적어서 우리 몸은 자꾸만 비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만은 고혈압을 불러일으키는, 즉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해서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 이게 답입니다. 그래야 고혈압 약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잉여혈전이나 몸 안에 떠도는 노폐물들, 대변, 소변, 땀, 침 이런 것으로 내보내고 있는 이런 노폐물들, 그리고 내보내도 남는 잉여 노폐물들은, 또 혈전 이런 것들은 부항사일로 인위적으로 노폐물들을 제거하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맨발로 걸어라. 발을 따뜻하게 해서 무릎 아래에 있는 63개수의 반사고를 자극시켜서 내 몸 안에서 먹고 놀고 있는 의사놈들, 그죠? 그건 자연 치료입니다. 먹고 놀고 있는 이런 자연 치료력을 가동시켜서 전신 에너지 소비를 활성화시켜서 몸 안에 남는 것, 또 불필요하게 잉여되고 있는 영양소들, 또 불필요한 노폐물들을 빨리 분해 배출시키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복치기입니다. 이거 이렇게 보이시죠? 이 하복치기 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면
이 몸 안에 하복이 따뜻해지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장 지방, 복부 내장 지방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고 배를 따뜻하게 해서 하월감안이라 해서 뱃속이 따뜻하면 병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처럼 뱃속을 따뜻하게 이렇게 한다면 복부 내장 지방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부 내장 지방도 이 혈압을 상승시키는 아주 중요 요인이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암 모든 발생의 원인이 이 복부 내장 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없애는 이런 하복치기, 단전치기죠. 이걸 제거하면 좋습니다. 지방세포는 에너지 저장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이 몸의 20배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인은 체지방이 10 내지 20kg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그러나 비만자는 이 체지방을 40에서 100kg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이거 무섭습니다. 이런 것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르티솔이라는 이런 호르몬이 몸속의 지방을 축적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왜 TV에서 열받으면 회장이나 사장들 오오오 하고서 이게 뒤로 넘어가는 거, 이거 스트레스 받으면 이 혈관이 좁아지면서 이런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해서 혈압이 오르고 이 한쪽이 편고 마비되는 증상이 바로 중풍이고, 또 이것이 터져버리는 거, 그죠? 이것이 바로 뇌출혈이고, 또 뭐 막혀서 잘 통하지 않아서 한쪽이 마비된 뇌경색, 이런 증상들이 전부 다 혈압이 발생하면서 이런 혈압이 주 원인으로 작용돼서 나타나는 심뇌혈관 질환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친한 친구 그분의 남편이 지금 아마 중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많이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 혈압이 원인이죠. 그래서 혈압약으로다가 뭔가를 뭐 혈압을 내리고 이렇게 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또 여기 보면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보면 뭐 나는 혈압약을 먹으니까 뭐 정상이라서 별 문제 없어라고 얘기하시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통해서 혈압을 정상으로 내려놔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혈압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나는 뭐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요. 혈압약을 난 뭐 의사가 평생 죽을 때까지 먹으라니까 그냥 먹고 뭐 먹다가 죽어야지. 그런 사람은 그냥 먹다 죽는 겁니다. 또 이렇게 뭐 방송 좋은 얘기들 듣고 열심히 해서 이렇게 뭐 스스로 치유한다면 그 사람 또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우리 그 동창생들이랑 뭐 친구들 가보면 뭐 밥 먹고 앉아서 뭐 들어앉아서 뭐 까먹고 있어요. 전부 다 혈압약, 당뇨약에 운동 안 하니까, 건강 관리 안 하니까. 집은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건강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죽어버리면 뭐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건강 관리는 스스로 하는 거지 의사가 해주거나 약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이 고혈압약의 부작용과 고혈압과 건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 고혈압약은 끊을 수 있다.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통해서 스스로 끊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도 혈압을 조절해 줄 수 없고 약도 조절해 줄 수 없고 내 건강은 내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 하는 말씀을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여기 뭐 발기부전에 관한 이야기도 언급을 했는데, 자관 건강을 되찾으면 발기도 잘 일어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운동하시면서 건강한 삶, 새로운 삶을 찾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